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은서 변호사입니다.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예. 저희 정말 오랜만에 촬영하는데요. 예, 그간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사무실이 요즘 계속 변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예. 왜 금시초문인 것처럼. 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네. 예, 맞아요. 그 사건의 이제 결과도 상당히 이제 좀 좋고, 무죄 판결도 받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오늘 좀 다뤄볼 어떤 여러 이제 재정 인용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연전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민행복기금 상대로 이제 추한 항소심에서 이제 1심의 패소로 딛고, 전부 이제 그 피고들의 항소가 인용되는 원고 패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제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사건은 또 다른 느낌이던데 예. 어떤 사건일까요?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고양이 사건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고양이 2마리의 소유권을 이제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서 원래의 묘주인 어떤 여성분이 그 고양이를 파양한 다음에 그 파양된 고양이를 다시 매입한 새로운 묘주 두 분을 상대로 고양이 반환 청구 소송을 한 사건이에요. 우리 사무실에서는 누구를 대리했냐면 원래의 주인을 대리한 게 아니라 그분은 원고이고 우리는 피고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피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새로운 주인이 된 이 고양이 2마리의 주인들을 대리해서 고양이를 돌려달라는 청구를 방어하는 사건의 1심과 2심을 전부 대리를 했습니다. 1심 결과는 어땠나요? 1심에서는 정말 예상치 못하게 1심에서는 저희가 졌어요. 저희가 져서 원래의 고양이들의 주인인 어떤 여성분한테 이 새로운 현재의 주인들이 고양이를 다시 반환해라, 인도하라라는 판결이 나서 이 지금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 피고들의 고양이의 주인들은 누구냐면 각 어머니들인데 이 어머니들이 왜 고양이를 파양업체에서 이제 양수를 받으셨냐면 아이들의 정서 발달 이런 걸 위해서 어린 학생들의 이제 바람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주신 거거든요, 고양이를. 근데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게 거의 1년,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피고들의 이 딸과 아들들이 고양이랑 이미 애착 관계가 형성이 다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이름 앞으로 다 소장이 날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고양이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판결이. 근데 특히나 심지어 한 분은 외국으로 이민 가셨어요, 고양이 데리고. 그러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양이를 그러면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한국에 보내야 되는 상황까지 있었다. 이제 거기까지가 1심 판결이었습니다. 근데 2심은 저희가 또 이겼다는 네. 얘기가 있는데 2심을 다행히 애초에 이제 방향에 맞게 그리고 애초에 기대했던 결론을 맞게 다시 수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심부터 이길 수가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굉장히 예상치 못한 결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사건을 이제부터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1심에서 그 판사님이 여자 소유자 원래의 주인분한테 너무 감정이입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재판을 하면서. 여성분 사진을 보여주면서 왜 소장에 그 고양이를 안고 있는 여성분 사진이 소장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가리키면서 이 원고를 봐라, 이렇게 사랑하는 그 고양이들을 잃어버린 이 사람을 봐라 하면서 이미 심증에서부터 원고를 두둔하는 걸로 가고 있고 마치 우리 피고들이 그 인수받은 이 고양이들은, 키우고 있는 고양이는 악덕 주인들에 의해 뺏겨서 잘못 길러지는 것이냐. 그래서 이런 이제 심정적인 게 많이 개입이 되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다행히 2심 이제 항소심 올라와서 이 합의부 이제 세 분의 판사님들께서는 이걸 다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가지고 원래의 소유주가 여성분인 건 맞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선의 취득의 법리 그리고 도품 반환의 특칙을 거론을 하시면서 이 정당한 소유자는 현재의 소유자들이지 기존의 소유권자에게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 추구권이 있다 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쟁점을 딱 두 가지 쟁점인데, 이거는 이 묘주나 개나 고양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내가 몸이 아프거나 혹은 내가 이민을 갔거나 내가 막 엄청 바빠가지고 얘네들을 잘 케어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같이 동거하는 가족이 이 고양이들이나 개를 파양을 하거나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딱 이게 지금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원고분이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굉장히. 굉장히 몸이 많이 아프시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 고양이들을 처치하지 못하는 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고양이를 파양 전문 고양이 위탁관리 업체에다가 넘겼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은 고양이를 돈을 받고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거하는 뭐 남자친구든 뭐 가족, 어머니 아버지든 남편이든지 간에 혹은 딸이든지 간에 내가 사주고 같이 기르던 고양이를 누군가가 돈을 받고 넘겨버리면 그거는 절도가 맞아요. 왜냐면 불법 영득의 의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버리겠다라는 거. 타인의 소유권을 완전히 배제한 채 타인의 어떤 지배관리권을 전부 전면적으로 배제한 채 나의 소유물로 삼겠다라는 그거를 경제적인 용법으로 삼겠다라는 의사가 불법 영득 의사인데 돈을 받고 판매를 했느냐가 이 사건에서는 또 하나의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인도에 대가가 있었느냐, 이 고양이가 2마리인데 이거를 이제 파양업체한테 파양을 하잖아요. 대가성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돈을 받고 안 받는 거는 이제 불법 영득 의사, 그러니까 절도죄나 어떤 재산범죄가 성립하려면, 횡령이나 사기나 절도가 성립하려면 이 영득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득 의사. 영리에 기해 가지고 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뭐 세계 평화에 일조하겠다는 마음으로 주고 있다, 나는 아무런 반대급부를 얻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탈락될 수가 있거든요. 이 영득 의사가 없으면은 있어야지만 이 절도가 성립을 한다.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충격적이게도 돈을 줬습니다. 자기가 300만 원을 주고 파양업체한테 이거를 인도를 한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상태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 딸이 기르던 고양이 2마리를 중고나라나 뭐 당근에다가 인도한 게 아니라 전문 파양업체에다가 이 아이를 좀 케어를 해달라, 맡아달라, 새로운 주인이 올 때까지 새로운 주인을 좀 찾아주십시오, 호텔식 케어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무려 300만 원을 주고 이 2마리를 파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한테 영득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양이를 팔면서. 어때요, 실장님 생각하실 때에는? 없죠.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이 사람은. 네. 이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람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는커녕 경제적인 손해를 입으신 거예요. 그 영득 의사가 부인되는 게 아니냐, 이게 쟁점이었어요. 근데 1심 판사는 이거를 판단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거를 매우 충격적이게도 영득 의사가 지금 있냐 없냐가 이 절도인지, 왜냐하면 절도가 되면은 추구권이 생겨가지고 원래의 소유자가 도품 반환, 그러니까 도품이라는 건 도난품이겠죠. 도품 반환 청구권이 있거든요, 민법에. 이 절도 피해자가 도난을 당하고 2년 내에 원래의 소유자가 그 과실이 없지 않는 이상은 이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인정해줘 버리신 거거든요, 1심에서는. 그러면서 영득 의사는 아예 판단을 쏙 빼트려 버리셨다. 요게 이제 쟁점이었는데, 다행히 항소심에 와서는 요걸 판단해 주셨어요. 영득 의사가 있었느냐. 부모님이 이제 그 딸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양이를 건사시키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자기의 재산을 출혈을 해가지고 파양업체에 고양이를 파양시킨 거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그 대가를 원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주고 그 고양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또 새로운 주인을 만나기를 위해서, 또 그것보다 더 큰 보호 가치 있는 어떤 결단은 뭐였냐면 딸의 건강을 케어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너무 울고 막 털 날리고, 근데 이 주인은 건사시키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딸도 매우 많이 아픈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에는 이게 절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도라고는. 그래서 어쨌든 영득 의사가 없었다 라는 게 판단이 돼서 절도가 부인이 됐고, 절도가 부인이 되니까 도품 반환 특칙에 의한 인도 청구가 부인되는 결론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쟁점, 선의 취득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도품 반환이 됐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절도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절도와 같이 동시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럼 지금 소유자는 누구길래 라는 판단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새로운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확정이 돼야지 그 사람들을 피고를 해가지고 도품 반환 특칙에 의한 이 인도 청구권이 성립을 누구한테 청구할까요? 그러니까 도품이라는 걸 알겠는데 누구 건지 알까? 누가 그러면은 절도 행위에, 절취 행위에 의해서 소유자가 되었느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피고들이
방어를 잘 해가지고 원고 청구를 기각시키더라도 더 이상 나한테 청구가 안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선의 취득에 관한 내용만 하나 얼른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영득이사가 있냐 없냐 라는 부분은 이제 절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큰 정점이었고, 이게 그러니까 이 고양이들이 결국 도품이었냐라는 게 쟁점이었어요. 근데 도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유권이 고양이들이 도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피고들한테 있는 거는 정당하냐라는 게 또 쟁점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다면 고양이들은 누구의 재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민법에서는 재산이지. 그러니까 돈 주고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그 소유권이 인정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과실이 있어야 돼요. 무과실. 어느 경우에 정당한 그 소유자가 판매하지 않았을 경우, 인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지금 매수인이, 그러니까 돈 받고 파는 관계에서 이 소유권이 넘어오는 이유는 정당한 권리를 갖춘 소유권을 가진 자가 판매를 했을 때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팔았냐는 거죠. 아버지가 팔았잖아요. 아버지는 소유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이 소유권을 처분시킬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용익, 수익, 처분 권능이 소유권의 3대 권능인데 처분 권능이 없어. 용익, 수익 권능도 없고. 아버지가 딸의 거를 돈을 주고 판매하면 이게 판매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돈 주고 팔았고 나는 돈 받았으니까 내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산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냐는 거예요. 산 사람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을 정당한 소유자라고 믿었음에 과실이 없어야 돼요. 예. 그러면은 내게 됩니다. 동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작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도난을 해가지고 절도를 벌여가지고 어떤 훔친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그거를 당근이나 이런 데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무슨 막 시리얼 넘버가 있고 무슨 판매 이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점유자가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민법 197조가 뭐를 추정을 해주냐면 권리의 적법 추정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권리자를 판단하는 게 어렵잖아요. 동산은 돌아다니는 이동 가능한 물건이 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토지나 이런 데 부착된 고정물이 이 부동산이고, 그러면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래관계의 안전, 왜 그러냐면은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은 그 다음 소유자, 또 그 다음 전전 또 양수받은 사람의 권리관계가 계속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 190조는 뭐를 선언을 하고 있냐면 어떤 물건을 내가 점유를 하고 있다. 점유라는 것은 사실상의 지배 상태 점유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잡을 수 있고 언제든 이 점유한 거를 내가 어떤 재산으로서의 관리 처분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고 힘이 있으면은 점유권을 인정을 해줘요. 근데 점유를 하고 있다. 점유 사실. 이 점유 사실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평온하게. 예. 그러니까 평온의 반대말은 뭘까요? 평온의 반대말은 폭력적인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다툼이 있는 상황인 거죠. 폭력은. 근데 평온하다는 거야. 다툼이 없다는 상태인 거예요. 평온하게 또 공연하게. 글씨가 잘 안 보이겠다. 평온하고 공연하게. 공연은 무슨 뜻일까요? 공공연하게의 줄임말이에요. 민법에서.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떳떳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추정을 시켜줘봐요. 민법 197조는 어떤 물건을 동산인 유체동산을 일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평온성을 확보를 해줘요. 점유자한테 이 사람은 지금 평온하게 점유를 하고 있고 제가 휴대폰 아이폰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왜 내 거라고 추정이 되냐면 197조 때문에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내가 평온하게 하고 있고 내가 막 어디 뛰어다니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이거를 막 잡고 있기 위해서 막 이러고 막 피하고 막 안 뺏기려고 하고 있어. 이거는 평온한 점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 이런 게 돼요. 예. 은비는 숨기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연은 뭐야? 내가 이거를 점유로 하는데 나만 보이게 점유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공연한 점유가 아니에요. 예. 평온하고 공연하고 그 다음에 선의가 추정이 돼요. 선의.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남의 소유물이라거나 혹은 뭔가 잘못된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 범죄물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몰랐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부지예요. 부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거를 중고나라나 당근에서 샀는데 선의가 추정이 돼요. 도품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절도물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혹은
절도물은 아니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범죄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일 수가 있잖아요. 이러는 게 선의가 추정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추정이 되는 게 자주성이 추정이 돼요. 자주성은 뭘까요? 자주는 소유의 의사예요. 이게 법적으로는. 이거 우리 실장님도 외워. 자주의사가 추정이 돼요. 자주. 예. 스스로 주인이다. 스스로자의 주인주 뭐 이런 거야. 주인이야. 소유의 의사가 추정이 돼버려. 그럼 많이 추정이 돼. 내가 잡고만 있어도 그 사실은 빌린 걸로 추정이 안 된다는 거야. 이 휴대폰이든 뭐야. 내가 이 도장 이런 게 있어. 내가 이거 잡고 있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거 남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안하지만은 남의 거라는 걸 당신이 입증하세요가 돼야 돼요. 왜? 민법 197조가 자주성 추정을 해줘버리잖아요. 소유의 의사. 네. 내 거라고. 스스로 주인이라는 걸 추정해주고, 이게 만약에 남의 거였어도 나는 이게 몰랐다라는 걸 추정해줘버려요. 또 평온하고 공연하는 걸 추정해줘버려요. 한 번밖에 내가 눈에 안 띄었어. 내가 한 번밖에 이걸 저번 걸 안 보여줬지만 그럴지라도 평온하고 너는 공연하게 잡고 있어. 결국 뭐냐, 민법이 착한 거야. 민법이 선량하게 보는 거야. 우리 시민들을, 국민들을 매우 선량하게 봐서, 야, 너 갖고 있어? 그러면 네가 샀겠지. 네가 증여받았겠지, 상속받았겠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지금 권리를 잘 보유하고 있겠지라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심해? 그럼 네가 이거 추정 다 깨라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를 깨는 게. 근데 딱 하나 해주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과실 추정은 안 해줘요. 과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견 가능성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거를 당근에서 샀지만 내가 조금만 주의를 하고 조금만 조심했으면은 이게 작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추정을 안 해줘. 이것만큼은 내가 입증해줘야 돼요. 이거는 만약에 문제가 되면. 나머지는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평온하지도 않은 것이고 폭력적인 점유이고, 또 이거는 혼자 숨어서 하는 점유이고, 또 알고 점유를 했을 것이고, 또 소유의 의사도 없다라는 거는 네가 해야 되지만, 내가 이 모든 거에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불구하고 이게 남의 소유물이거나 혹은 정당한 어떤 권리관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거 내가 주장해요. 근데 이 무과실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것만으로 다 처리가 돼요. 근데 무과실이 언제 중요해지냐면은 선의 취득을 주장할 때 중요해져요. 과실 없이 내가 이거 샀냐, 이거 하나만 주장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거 샀는데 어떤 지하철에서 누가 나를 따라온 거야. 그래서 미안한데 여기 스티커 붙어있는 거 보니까 이게 내 거다. 예. 그 나한테 주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스티커가 붙은 거북이 스티커가 붙은 거 내가 잡고 있으면 평온성, 공연성, 선의, 자주가 추정이 돼버리잖아. 그쵸? 근데 선의 취득이 되려면은 무과실까지 입증을 해줘야 돼. 무과실까지를. 예. 내가 과실 없음을 증명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거북이 스티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나한테 판 사람이 도둑이거나 혹은 횡령범이거나 혹은 다른 범죄단체거나 어쨌든 적법하지 않은 권리관계를 가지고서 나한테 한 거를 내가 예상할 수가 없었음을 내가 증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사건이 여기서 마지막 쟁점입니다. 이 재판에서는 그래서 무과실 입증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추정을 해주는데 무과실만큼은 이 새로운 신소유자들인 피고 2인이 해줬어야 됐어요. 무과실 추정을. 뭘로 해줬겠냐라는 거죠. 무과실 추정을. 어렵지 않아요. 원고가 있잖아요. 원고는 원래의 주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이 어떻게 이 양도 행위가 어디로 가냐? 파양업체, 원고, 원래의 소유자예요. 그 다음에 1차 새로운 소유자가 누구야? 파양업체. 2차 새로운 소유자가 누구예요? 피고들. 이 사람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입양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사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선의 취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선의 취득이라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양수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럼 이거 그냥 내 거인 거야. 이게 이 거북이 스티커 붙은 게 만약에 절취품이나 횡령품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무과실까지를 주장해가지고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되면은 원고의 반환 청구에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 사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품일 것이냐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다 막았던 거야. 도품이 아니다. 선의 취득이지만 또한 도품도 아니다라고 이겼던 것이고, 그러면 이 파양업체가 무과실을 주장을 해야 돼요. 중간에. 이 사람은 소외거든요, 소외.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들이 당사자가 되고 당사자들 외의 인물을 소외라고 가리키거든요. 소외 파양업체가 당시에 무과실이었느냐를 입증을 해줘야 돼요. 피고들이 입증해줘야 돼요. 피고들이. 그럼 입증이 된 거예요. 이 사건에서. 무과실이다. 왜? 고양이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너무 잘 알아. 모든 음식 먹는 거, 병원 가는 거, 어떤 애교를 부리는지, 또 뭐 어떤 장소를 좋아하고 잠자는 걸 좋아하는지 도저히 파양업체의 이 매니저가 이 고양이들 2마리를 분양을 받을 때 원고의 것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제 파양 입소 계약서를 쓰거든요. 계약서를. 파양 입소 각서를 쓰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행동 특징들 다 적어 놓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잘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무과실이 입증이 돼버린 거야. 2심에서는. 1심에서는 이게 쟁점도 안 됐어. 근데 재판 훌륭한 우리 그 남부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이 매우 재판장들 똑똑할 거잖아요. 또 꼼꼼해, 여기서는. 파양업체에서 무과실이 입증이 되니까 파양업체로부터, 그러면은 얘가 선의취득하니까 이제부터 고양이는 얘 거거든요. 도품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과실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이 사람들 거예요. 왜? 선의취득이 인정이 돼서 파양업체의 고양이들, 그러니까 파양업체가 정당하게 소유권을 갖는 물건을 양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선의취득을 논할 실익이 하나도 없겠죠. 이 사람들은. 왜? 여기서 이미 인정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가정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판사는. 만약에 무과실이 여기서 인정이 안 됐다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파양업체가 무과실이 아니라 과실이 있었다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이 각서를 꼼꼼히 좀 더 뜯어봤으면은, 알 수도 있었던 게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고 가정을 해서 이 무과실 입증이 안 돼서 선의취득이 안 된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피고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피고들은 그러면은 파양업체가 이 파양을 받을 때 정확하게 조사를 할 것까지를 신뢰를 해서 사는 사람에 불과하지, 내가 지금 어떤 중고자동차 매매 상태를 가가지고 나는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취득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작물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중고차를 누가 사냐라는 논리예요. 재판장의 논리가. 무슨 말이냐면, 파양업체는 전문 파양업체로서 업력이 상당히 오래된 업체예요. 그런 업체를 신뢰해가지고 그 회사의 오프라인 매장에 가가지고 직접 동물들을 보고 산 이 사람들한테 또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실이. 아니, 고양이가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원래 주인이 훔쳐가지고 팔았는지 이게 하나도 안 궁금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를 알아볼 주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양업체의 무과실도 입증을 해줬고, 예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정적으로 파양업체가 무과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들은 또한 과실이 없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선의취득이 성립 안 해도 여기서 선의취득이 다시 성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피고들은 선의취득을 한 최종 양수인으로서 이 고양이들의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다 라고 해가지고 원고의 이 지금 선의취득 부정에 관한 주장과 그리고 그게 인정됐을 때, 그러면 선의취득 인정해도 도품이니까, 도난품이니까 달라라고 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도품으로 보질 않았어요. 도품으로. 그러니까 선의취득을 할 때 반드시 도품만 취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횡령을 하거나 배임을 저지르거나 혹은 뭐 착오에 의해 가지고 남의 거를 잠시 잘못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즉 이거는 절도의 경우에만 성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품 반환은.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절도를 한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지금 권리자가 판 것도 아니지만 절도로서 판 것도, 절도품을 판 것도 아니가. 왜? 영득의사가 없으니까. 영득의사가. 또한 아무리 복잡하게 보더라도 이거는 위탁물의 횡령에 불과하다. 아버지가 훔친 게 아니라 딸이 아픈 기회에 잠시 내가 점유 보조자라서 갖고 있었던 거를 나도 모르게 횡령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관자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근데 절도는 보관자주의가 있으면 절도가 성립을 안 해요. 절도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에 관한 객체를 몰래 취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점유가 아버지한테도 있다라는 거지, 이 고양이는. 왜? 아버지 같은 공간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횡령 정도에 그친다는 거예요. 근데 횡령은 도품은 아니야. 횡령품이지. 이 횡령한 물건도 만약에 반환 특칙이 인정되려면 민법이 개정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아직까지는 절도품에 관하여만 선의취득일지라도 반환 청구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선의취득한 이 당사자들의 객체가 도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최초의 아버지가 절취를 해가지고 팔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어서 함부로 판 건 맞아. 근데 그 함부로 파는 과정이 아무리 범죄적으로 보더라도 위탁물을 보관하던 자가 이거를 그 자기 점유의 기회에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횡령을 해버렸다. 이거를 타인에게 넘겨버렸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영득이사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은 피고들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그 피고들의 딸들과 아들들은 이제 대학생이 다 되셨고요. 아직까지도 잘 이 고양이 2마리를 잘 키우고 있다.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이 유체 동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살아있는 생물이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이걸 재산으로 보거든요. 물건으로 보고 물건 중에서도 유체 동산으로 봐요. 그리고 유체 동산인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물건이고 또 아름아름 이렇게 판매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선의취득의 문제 혹은 뭐 이게 절도품이냐 횡령품이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소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런 싸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법원에서는 이런 일도 있더라. 근데 이게 결국은 반려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치도 양보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2심까지 간 거예요. 몇 년 동안에 2심까지. 자, 어떠셨나요? 저도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네네네. 많이 이입이 되네요.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살면서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네네네.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고양이가 나를 알아본다고 해가지고 계속 내 거는 아니고 고양이를 만약에 누가 주워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워간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유실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본인은 이거를 파양에 만약에 맡겼다. 예. 근데 이 맡은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 판 사람이 정말 자기 것처럼 뭐 같이 생활하다가 팔았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과실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키워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일단 유체동산을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떤 생물이든지 간에 그 물고기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자라도 마찬가지고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이게 평온하고 공연하고 또 선의로 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는 거를 추정을 해줘 버리니까 굉장히 유리해져 버립니다. 일단 잡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기려면 뭐냐면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이 주장을 해줘야 돼요. 과실이 있으면. 이 사람이 다 무슨 민법에서 권리 추정되지만 조금만 주의했으면은 이게 이상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어떤 물건에 만약에 피가 묻어 있어. 범죄의 증적이 있는 거죠. 피가 묻어 있고 여기에 막 무슨 이름 스티커가 붙어 있어. 근데 나한테 판 사람의 이름이 아니야. 뭔가 이상해. 뭐 화약 냄새도 막 깨져 있고. 그러면 이게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어떤 객관적인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가열차게 항상 사건을 할 수밖에 없는 건들이 있고 이거 이겨가지고 저는 얼마나 다행이었겠어요. 이거 안 그러면 이거 졌어봐. 나는 외국까지 가서도 강제 집행하겠다라고 했어요. 무섭죠. 근데 그거 만약 우리 사무실 졌어봐. 끔찍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한 분은 서울 살고 한 분은 저기 멀리 사시는데 이게 진짜 막 그러면 이 파양업체 대표는 또 어떻게 이 소문나면 어떡하냐는 거야. 이 회사 망해버리죠. 그러면 잘못 팔아가지고 지금 피고돼가지고 소송비용 날라가고 생명 영영 생이별을 해야 되고 그럼 이거를 지금 과실 있게 관리를 절도품을 판 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건이 이렇게 되면은 이걸 막았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심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겨가지고 특히 1심 판사님 내가 너무 야속해. 이 원고의 이 표정을 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슬프고 지금 이 간곡한 이 표정을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근대 사법 체계의 어떤 시스템을 조금 약간 몰각시키는 발언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2심에서 잘 이겼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 정은주 실장님이랑 또 재미난 뉴스로 돌아올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